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 어떤 화면이 보이죠? 네, 펭귄이 보입니다. 이 펭귄 세 마리인데요. 이 펭귄이 어류일까요, 조류일까요? 별생이 안 되는데 이렇게 펭귄이 어류일까요, 조류일까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펭귄이 어류냐 조류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뭐 이제 조류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하는 이도 있더라고요. 파충류 아닌가요? 몇 사람 빼고는 다 이걸 조류라고 하죠. 조류인 것은 앞에 이제 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개가 있고. 이런 펭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우선 보시는 대로 이게 또 넘어가질 않네요. 거기에서 뭘 만졌나요? 아니면 됐습니까?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펭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날지 못한다. 이런 오해가 첫 번째 오해죠. 근데 보세요. 이거가 뭘까요? 일본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인데 이제 아주 작은 동물원이 시골에 이제 개장을 했고 개원을 했는데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원을 이제 개장해 놓고는 결국 사람들을 맞이하지 못하니까 거의 휴업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이 펭귄을 다루는 조련사들이 그러니까 이 아쿠아리움의 조련사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배경에다가 하늘을 그려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펭귄이 물속을 이렇게 헤엄치는데 카메라로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게 펭귄이 하늘을 나는 장면으로 찍히는 거죠. 이게 입소문이 타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동물원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펭귄은 물속을 나는 유일한 새다. 물속을 나는 유일한 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only one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에 있어서 베스트 원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중요한 건 베스트 원은 only one으로 되는 거죠. 두 번째, 펭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다리가 아주 짧다 이러는데 과연 다리가 짧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상으로 보이는 것에만 모든 평가 기준을 갖다 대는데 이 엑스레이를 들이밀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눈에만 의존한 거지.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런 장면이 찍힌 거 보셨어요? 실제 일입니다, 이게. 아시는 대로 저는 의과대학에 있었기 까닭 이런데 매우 익숙하죠. 저희 펭귄이 다리가 짧은 게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이제 결국 접고 있잖아요. 운동을 하듯이. 그러니까 그 걸음걸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간호사들이나 의사들한테 이 장면을 보여주면 깔깔대고 웃는데 목회자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익숙지 않아 가지고 뭐 저런 게 있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펭귄이 다리가 짧은 게 아니죠.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라는 건데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다면 아이스 브레이킹 해라. 이것은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정말 몸부림쳐야 할 일이죠. 우리가 예배가 이래야 된다라는 그 형식과 규율에 얽매이다 보면 예배 속에 흘러야 할 성령님의 일하심이 종종 놓쳐질 때가 있죠.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나는 내 사역을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 되는가. 이번에 코로나19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한마디로 말하면 바이러스 치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펭귄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다면 생산성이 없다. 그런데 과연 생산성이 없나? 이것도 우리가 되물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생산성을 뭐로 얘기하는 거 아니? 항상 먹거리 내지는 물질적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펭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발걸기라고 그러죠. 네. 자, 이것을 펭귄의 뒤통수치기라고 그러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이런 것을 우리는 펭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업자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가 발걸어 빠뜨려 놓고는 깨진 얼음장에 함께 이제 빠지고야 말죠. 이걸 자업자득이다. 이 순간 이제 지금 다른 모든 선교사님들이 음속을 해 주셔서 제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서로 좀 소통이 안 된 채 아주 뭐 깜깜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표정이라도 좀 웃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그래서 펭귄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냐 그러지만 펭귄이 가져다 준 것은 사실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미소, 웃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이 펭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뭔가 하니 펭귄이야말로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의 삶을 살아낸 대표 명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드오션이라고 그러면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만 하는 이것을 경영경제학에서 이제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런 레드오션이 아닌 바로 이 블루오션이란 무엇인가 하니 결국은 남과 경쟁하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신시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루오션이 성경에도 있나?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경제인연합회 그 경영연구원에서 이런 강의를 기업인들에게 좀 많이 했는데 기업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뜻밖에도 경영을 전공하지 않은 목사가 자신들의 뇌에 머리에 지진을 일으켜주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 이렇게 본 거죠. 저는 자연스럽게 성경 얘기를 또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게 되신지라 이랬을 때 재미난 그 뒷말이 하나 따르는데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이거든요. information. 그러니까 소문, 정보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입시 정보가 있는가 하면 부동산 정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 정보도 있죠. 그리고 목회 정보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선교 정보에 목말라 합니다. 정치 상황에 대해서 뭔가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또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을에 이 가버나움에 중풍병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그 동리를 찾아왔으니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병을 구원하고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입니다. 어떻게든 거기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런 장애 요소를 결국 뚫어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 중풍병 걸린 환자는 내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그의 인생의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 중에 자산은 물적 자산이 아니라 인적 자산, 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종종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죽음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보곤 하는데요. 내 인생에 내가 죽었을 때 내 시신을 옹구해 줄 네 사람만 내가 구해놓고 죽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 딴 게 아닌 거예요. 내 시신을 옹구해 줄 4명의 친구를 구해 놓았느냐 아니냐 이거죠. 저는 선교 현장이나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교인들은 많습니다. 근데 과연 친구가 내게 있나라는 거죠. 내 동료 목회자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나와 함께 끝까지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받았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짊어질 그 친구가 내게 있나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4명의 친구의 도움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섰는데 이미 정보는 퍼졌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 용신할 수 없었다. 이 용신할 수 없었다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데모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스크럼을 짭니다. 스크럼을 짜고서 물대포를 쏘아도 흩어지지 않을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뚫어내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막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 그 용신할 수 없는 인간띠를 이게 뚫어내는 것은 결국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레드오션이다 그러죠. 레드오션, 우리는 늘 이런 방식으로만 삶의 방식을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반드시 경쟁해서 이겨야만 하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감정이 호소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중풍병 걸린 환자가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 꼭 아셔야 될 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을 흔든다는 거 정말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우선. 왜 그렇죠? 자신의 코감기가 중요하지 남의 폐암 신경 안 씁니다. 자기가 급하죠.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여의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여기에 이 많은 둘러싼 무리들과 싸우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 내리죠.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 걸린 환자에게 베푸는 은혜, 특전, 축복이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게 이제 뭔가니 가택 침입이 될 수도 있고 재물 손괴가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그 친구 넷과 함께 한 행위, 그 열정을 보고 있죠. 그러면 이런 그 블루 오션이 어떤 거냐 할 때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 보곤 합니다. 야구 경기 장면인데 이제 그 3루에서 이제 홈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 대개 보면 왔다 갔다 이러다가 결국 죽고 말죠. 우리는 뛰는 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속도로요. 근데 여기서 이 주루의 이분은 지금 뭔가니 이걸 뛰어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은 이제 뭔가니 속도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모든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들어섭니다. 뭐 이게 화물차건 승용차건 승합차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속도로에 들어서서 이제 소위 말해서 주행선이 있고 추월선이 있고 이것 외에는 참 없지요. 그 상황 속에서는 오로지 속도 싸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속력을 내서 그걸 앞지르는 것을 추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블루오션은 추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을 얘기합니다. 추월하지 말고 초월해라.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이 목사님에게는 뭐가 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하기에 앞서서 우리 연령대라면 대개 이 미원을 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것만 몇 숟갈, 몇 스푼 털어넣으면 모든 맛이 달라졌으니까요. 이 미원을 뒤따라가면서 탄생한 것이 뭔가니 미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원과 미풍 생각해 보세요. 이름 끝자 한자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식별 못합니다. 근데 미풍이 판판이 미원에게 깨지죠. 아무리 사은품을 몇 개를 내놔도 결국은 미원을 때려잡지 못합니다. 제1제당에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부친 되시는 뭐죠? 이 회장께서 그래서 너무 비위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병철 회장이 경영에 탁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CEO 한 사람을 이제 파견을 하죠. 자네가 좀 내 한을 풀어주게. 그렇게 새로 이제 CEO로 부임하시는 분의 이제 취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인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해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습니다. 뭐 아주 대단한 의지를 보이죠. 그리고 함께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구호를 외칩니다. 조미료는 미풍. 근데 그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뜻밖에도 미풍이 아니라 조미료는 미원. 장면은 아주 썰렁해지고 말았습니다. 실수치고는 너무 큰 실수였어요. 그게 결국 보고가 됐고 그날 오후에 잘렸습니다. 제일 불행한 이제 CEO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미풍이 사실 미풍 접습니다. 미풍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합니다. 이게 네이밍부터가 달랐던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다시다. 그러니까 미풍 하면 미원만 사람이 떠올리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선도자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너희들 좀 미안하지만은 서울대, 연고대 절대 못 따라간다. 그거 다 일찌감치 마음 접어라. 이런. 아니, 세상에 희망을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 하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너희들이 밥을 지금부터 3그릇, 4그릇, 5그릇을 먹어도 내 나이 못 따라오는 거랑 똑같아. 서울대학은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인류 대학 되려고 하지 말자 우리. 예? 그러다가 병든다. 너희도 병들고 나도 병들고. 할 수 있는 일은 인류 대학 꿈꾸지 말고 우리 열대의학 공부하자. 그리고 선교지 생각하자. 해외로 관심 돌리자. 그래서 우리는 명문대학이 되자. 그렇게 해서 고신의과대학이 이제 2000년이 되면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이런 거대한 꿈을 꾸고 아이들 데리고 맨 먼저 찾아갔던 것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필리핀의 이제 시브시티에 가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했죠. 지금은 뭐 이게 노정희 선교사에서부터 우리 그 고신 의대 출신의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제 가서 활동하는 거 보면 참 가슴 뿌듯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시다의 네이밍이 중요하다는 건 입맛 다시다. 이게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릴 수 없는 쉬운 이름이거든요. 다시다. 그 저 속에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다시 다 챙기겠다. 이게 그들의 의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다시다의 그 포지셔닝을 하는 이 브랜드 설명의 문구가 이제 아주 재밌었는데 이게 천연 조미료였습니다. 천연 조미료 이랬더니 소비자들이 이제 미혼과 미풍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다가 천연 조미료라면 미원은 화학 조미료인 거야? 이렇게 해서 전혀 이제 미원과 싸우지 않고 다시다의 영역을 새로 구축을 해내죠. 그렇게 해서 제일제당은 우뚝 서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뭔가니 우리가 사역의 블루오션의 사역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선교지에서의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해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나는 내 사역을 포지셔닝 할 거냐. 선교지를 가볼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님들 오셔서 하셨던 선교 방식이 몸에 배어가지고 가면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 뭐 교회 개척이라든지 또 구호품 나누는 거라든지 뭐 이를테면 책 판매하는 거라든지 후원금 모아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그 이벤트면 이벤트 이런 거 중심이었는데 좀 뭔가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게 사실 선교지를 가볼 때마다 제 고민이었고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냥 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사역을 좀 되돌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의 지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건네는 말씀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한국만 해도 3가지 성 그러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아줌마성이 있습니다. 아줌마들은 진짜 독특하죠. 감당한 데는. 완전히 새로운 이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를 특징 짓는 대표적인 세 아줌마가 있는데 다 보험 아줌마였습니다. 판사님 아줌마 이렇게도 안 해요. 예? 또 미장원 아줌마가 대표적이고 요구르트 아줌마 이러죠. 다른 건 다 제껴놓고요. 이게 다 바뀐 거 아시죠? 우선 미장원 아줌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명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에다가 헤어 디자이너 이렇게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줌마 머리 좀 깎아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장님 어디 가셨나? 근데 이발소는 자기 포지셔닝을 못했어요. 지하 컴컴한데 이상하게 들어가 있고 헤어샵은 이름부터도 또 영어를 썼고 이발소, 헤어샵 벌써 달랐죠. 뭔가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다가쓴 거예요.
저만 해도 가까운 이제 그 헤어샵을 찾아가면 꼭 그 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 목사님 TV에 나온 얘기 너무너무 흥미있게 잘 봤어요. 오늘 우리 개원 1주년이거든요. 5주년이거든요. 떡 하나 드셔보세요. 뭐 여기에다가 이 두피가 목사님은 이러니까 요렇게 하시면 더 이게 방송에 잘 나올 거예요. 이런 팁까지 제공을 하지 않나. 입으로 서비스 다 하는데 이발소 가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응? 어떠세요? 뭐 이제 이런 얘기는 하자면 이제 밑도 끝도 없는데 결국은 이발소 문 닫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미장원이 이렇게 이제 발달하고 성업을 하면서 이게 기업이 됐죠. 그리고 대학에는 또 그 뭡니까 미용학과도 생겨나고요. 석사 과정에 두피학을 연구하고 이렇습니다. 과학이에요. 그저 머리 긴 것만 깎아준다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 바리깡 들고 뭐 산부 머리 하고 이럴 때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자기 자신을 포지셔닝 했던 것처럼 그러면 송 목사는 이제 사역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냐 몇 가지 예시를 던져 봄으로써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제 마음입니다. 우선 이 당 얘기를 하기 전에요. 그 제가 지금은 양평에 살고 있지만 이제 강남에 이제 거주지를 두고 있을 때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행동 반경 뭐 10km 이내에 빅5에 속하는 대형 병원들이 대학병원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벌써 몇 개가 삼성 서울병원부터 시작해서 강남 성모 뭐 등등. 그런데 이런 병원에서 장례식이 있다는 부고장을 받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든 저도 조문을 표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국은 이게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모두 다 뭐예요? 그냥 좀 괜찮은지 관계가 깊은지만 3단짜리 조화를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조의금을 또 별도로 주겠죠. 근데 3단짜리 조화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3단짜리 조화를 보낼 만큼 그게 10만 원, 15만 원인데 뭐 매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또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는 없고 어느 날 3단짜리 조화 보내본 일이 있는데 제게 갔는데 그냥 이명박 대통령 오니까 맨 처음 갔으니까 이제 저를 맨 꽁문에 놨던 게 아니라 맨 먼저 도착했으니까 맨 앞에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오니까 제 거 밀리고 또 더 뭐 유명한 분 오니까 밀리고 이래가지고 제 건 이제 뒤로 밀릴 만큼 밀려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결국 리본만 떼가지고 어디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그런 집일수록 제가 1단짜리 그냥 조화 보냈습니다. 그러면 돈이 적게 들었어요. 근데 이 난쟁이 조화가 가니까요. 3단짜리 조화만 오는 상가에서 이걸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올려놓는 것이 영정사진 옆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추월한 게 아니라 초월해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조차도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거기에 뭘 보내면 이것이 한 개라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일인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쓸쓸할 때는 언젠가요. 아버님을 이제 떠나보내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식사 접대하고 떠들썩하게 그럴 때는요. 뭐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시신을 이제 화장을 해서 묻고 집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의 환영이 떠오르고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특히 그게 아내일 때 남편일 때 더하죠. 저는 이럴 때 그저 조그만 난 하나 리본 달아가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시각에 맞춰서 집으로 배달했습니다. 병원에 가져온 그 꽃은 절화라 그러죠. 절화. 칼질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 생화 화분을 보내놓고 거기 위로의 한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잠시 여러 개 섞여서 몇 시간 후에 잊혀지고 버려두고 갈 그런 장식품이 아닌 집에 아버지가 마치 살아계시고 아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그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정성 들여 그 난을 가꾸고 또 가꾸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뭔가 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블루오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런 블루오션을 실천할 게 많다라는 거죠. 여기 다른 제가 키우고 있는 청개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이 다가오면 구정이든 중추절이든 벌써 보내는 선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거 전혀 없어요.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갈비, 이것은 사과, 이건 배, 그리고 그 무거운 걸 들어야 합니다. 돈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몇 년부터 시도하는 게 뭔가 하니 지금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면요. 부활절에는 선물할 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부활절에 저희 닭이 낳은 청란 한두 개 이제 뭐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청란을 주문해 가지고 작지만 그 청란을 이렇게 30개 드리를요 보냅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부활의 메시지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아침마다 이것은 식탁에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참 인상적인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 선물 가지고 중추절이고 뭐 구정이고 선물하지 않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송 목사님 청란교회 목사님이지. 예?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할 때 하니까요. 이게 추월이 아닌 초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개가 난 청란을 오히려 제 특색에 맞게 제 사역과 관련해서 선물한다. 뭐 이겁니다. 최근에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건데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으로 제가 첫날 그렇죠 하고 이제 정인이 사건이 그 이후에 터진 거였죠. 뭐 이것으로 해서 뉴스 전해가 아니라 뉴스 속에 이제 보도돼서 하이 패밀리가 전 국민이 아는 이제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언젠가 또 뭐 이것을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나눌 기회가 또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정인이를 땅에 묻어놓고 이제 사건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정인이를 저도 가슴에 묻고 참 많이 울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에 내몰렸었죠. 왜냐하면 대면 비대면 이렇게 떠들다가 너희들 돈 때문에 다 그러지 하고 모든 이 코로나 진원지가 이제 오해이지만 교회인 것으로 이게 공격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정인이 그 양부 양모가 또 양가의 어르신들이 다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CC 이제 캠퍼스 커플 그래서 한동작 출신이라는 거에 양부가 뭐 CBS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 분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은 분들은 그게 어떤 정도인지 알지 못하죠. 저도 욕 많이 얻어먹었고 너도 목사 새끼 아니냐 이제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저 새끼 저거는 간첩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저를 괴롭히는 약간 스토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이제 신경 쓰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울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미안하다, 잘못했다, 주차 관리하고 뭐 제 신분 드러내지도 않고 뒤에서 말없이 섬겼는데 그들이 어느 날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기 찐 목사 있다. 요즘은 진짜 이걸 찐 목사라고 그러죠.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반응이 재밌었는데 여기 후원할 수 있냐? 정의를 품어줘서 고맙다. 뭐 등등 돕겠다라는 이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 받고 또 이게 뭐 이상한 사람으로 요거도 먹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분별력 없지도 않고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제 진심이었고 이걸 무료로 저희는 아동 인권을 생각해서 한 일이었는데 돈을 받게 되면 우리 정신이 훼손되는 거라 저희는 사양합니다. 더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막 우는 사람도 있고요. 참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는 것은 참 흥미로웠다 이런 의미죠.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는데 남들이 다 예를 들면 수목장 한다 뭐 한다 할 때 제 블루오션은 뭐였는가 하니 소아암이나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경제가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로 가정들이 깨진다는 걸 알고 가정사역자인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 아동 인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묘지에도 하지 않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안데르센 공원 묘원을 만든 거였어요. 이게 블루오션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또 무료로 했죠. 제 친구 체일도는 무료 천사병원도 하는데 뭐 따지껏 하고
돈이 들면 얼마나 들겠나 하고서 이제 물론 한 거였는데 여기를 무료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니고 이 아이가 정인이가 찾아왔던 것이고 그 결과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가을이 되면 아동 학대 방제 주간이라는 문화 캠페인으로 이제 좀 이렇게 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추모 애도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안겨 주었을 때는 무언가 여기 미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확대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이제 제가 발견한 거 있었는데 내가 감동을 주었더니 사람들이 지갑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오른 벼락 같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들이 있죠. 이제 그게 뭔가 하니 초등학교 교정을 밟아보고 싶다. 또 누구를 만나고 싶다. 바닷가 나가고 싶다. 추억의 장소를 찾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눈 감기 전에 내가 뭘 해보고 싶다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 아이들 같으면 BTS 공연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든지 근데 그들은 이제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동 수단이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앰뷸런스 소원 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화란하고 좀 연계를 해서 앰뷸런스 소원 재단 코리아 뭐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이제 상호 등록을 하고 이 사실을 현대자동차에 알렸더니 현대자동차에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섰고 그리고 이제 소방청에 이제 서방 그 신우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같은 이제 그 근무가 아니라 선교대에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사회 좀 공헌을 좀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더니 그분들이 그냥 모여서 기도할 줄만 알았지 정직하게 얘기해서 세상을 감동시킬 일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월차를 낼 수도 있고 쉬는 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자기들이 직접 운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고 또 희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것은 100%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일들은요. 기사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 천재 이재석이 그런 얘기하죠.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 없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돈질할 좀 하지 말고 9시 뉴스 전해가 아니라 뉴스 속에 보도되게 하라. 이 말이 이제 광고가 아닌 홍보를 해라 이 얘기거든요. 광고는 돈을 주고 하는 것이고 홍보는 그게 뉴스 기사가 되면 그냥 뉴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인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뛰어난 블루오션의 마케팅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하니 블루오션이지 않나. 그러면 필리핀만 해도 내가 있는 지역을 넘어서서라도 좀 이런 그 전 필리핀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선교의 그 장르가 없겠나.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은 이제 MBA죠.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대면 강의, 대학 캠퍼스에서나 뭐 하듯이 출석해야 되고 저 지방에서는 못 오고 선교지에서는 아예 이 좋은 프로그램 접속도 못하고 가정사역을 선교지 접목시켜 봐야 되겠는데 이랬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끝내 시도하지 못하던 저희를 코로나가 이렇게 똥침을 놔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아무것도 못했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새 시장을 개척하자 한 것이 이것을 온라인 MBA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 얘기를 전에 듣고 한 교회가 3천만 원을 또 이제 R&D 비용으로 내놓아 가지고 영상 제작실을 잘 만들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MBA 과정을 온라인으로 열게 됐더니 뭐 지금 요즘 방송 녹음을 한다고 저희로서는 이제 좀 고달프긴 한데 시간 전략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역적으로 뭐 서울 쪽에 있는 수도권에서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교사들도 야간 강좌 열어달라 없냐 이랬는데 그 몇 사람을 위해서 또 그들이 서울까지 와야 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오프라인 모임은 특별한 과정으로 이제 멘토링과 코칭을 하고 슈퍼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기로 했는데
이 효과가 파급력도 그렇지만 많은 선교사님들도 해외에서 참여하는 그런 너무 좋은 가정사역을 퍼뜨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물은 그것을 탈피해서 새로운 것을 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다른 목사님들하고 설교해서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을 텐데 그것과 또 제가 무슨 경쟁하겠다는 마음은 없지만 같은 얘기 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 자체가 블루오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